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늘 기대와 불안을 함께 가지게 되죠.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아마 2025년을 보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라고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1번님들의 2026년 그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님들의 2026년 터닝포인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영적 메시지 한번 볼게요. 이 카드가 우리 1번님들의 2026년 주제가 될 거예요. 일어서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1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어선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그어버린 한계선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의견 하나 제대로 말 못하고 맨날 참기만 했던 어떤 관계나 조직에서 드디어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죠. 마치 겨울잠을 자던 곰이 봄이 되어 깨어나서 포효하는 것처럼, 혹은 오랫동안 알 속에 움츠리고 있던 새가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2026년은 우리 1번님들이 드디어 깨어나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어서라, 이 한 단어 2026년 내내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카드는 협력의 불협화음, 팀워크의 붕괴를 의미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만 죽어라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슬쩍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성과는 나왔는데 공로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는 뒤에서 속만 끓이는 거죠. 혹은 친구나 지인하고 우리 뭐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손발이 너무 안 맞거나 돈 문제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관계만 상하고 일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같이 뭔가를 하려다가 크게 되었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이 우선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카드가, 이 카드가 우리 1번님들의 본인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은 원래 어떤 분들이냐면 열정이 넘치고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주인공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나 끼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벌써 그림이 나오죠. 나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그걸 안 받쳐주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100만큼 쏟고 싶은데 주변에서 10만큼도 못 따라와 주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근데 세 번째 카드로 나온 게 이건 인간관계의 실망, 배신 혹은 즐거워야 할 모임이 깨지는 걸 의미해요. 아까 첫 번째 카드랑 완벽하게 연결이 되죠.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정말 우리끼리라고 생각했던 동료나 친구, 혹은 연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실망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잘 맞는다, 함께해서 너무 즐겁다 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알고 보니까 나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사소한 오해나 혹은 제3자의 개입으로 틀어지면서 아,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이제 사람들이랑 엮이는 거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인 오브 컵 정방향은 소원 성취,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의미하는 아주 좋은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죠.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 정도면 됐지,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 1번님들의 내면은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일도 삐걱대고 사람에게도 실망했으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는 불만족감이 차오르는 거죠. 감정적인 허기,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게 이건 현실적인 기반이 흔들리거나 혹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꽉 막힌 권위를 의미해요.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수입이 안 들어오거나 돈이 계속 어딘가로 새어나가면서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꼰대 같은 상사, 권위적인 사장님, 아니면 집안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시부모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번님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건 안 돼,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해 하면서 딱 가로막는 아주 고집스럽고 답답한 에너지예요. 자, 이 5장의 카드가 우리 1번님들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분명 열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인데 2025년 혹은 그 이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은 깨지고 믿었던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현실적인 기반은 흔들리거나 꽉 막힌 권위에 짓눌리고,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 상황.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2026년 첫 번째 카드가 말했죠. 일어서라. 바로 거기서 일어서라. 이 상황을 끝내고 일어서는 거. 이게 2026년 여러분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1번님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 나의 타고난 무기는 무엇일까? 성과 아버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예요. 먼저 더 캐슬, 성입니다. 성은 뭐 하는 곳이죠? 나를 지키는 곳이에요. 이 카드는 우리 1번님들에게 여러분만의 영역과 견고한 경계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를 받았죠? 그건 우리 1번님들이 성의 없이 내 영역에 사람들을 너무 쉽게 들여줬기 때문일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내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내 경계를 넘어와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의 성을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누가 함부로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단호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카드. 이 아버지는 질서, 규율, 구조, 책임감을 상징해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가장이 되고 CEO가 되라는 뜻이에요. 아까 나를 막았던 그 답답한 외부의 권위가 있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에너지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긍정적인 통제력과 리더십으로 발현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 1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만의 규칙과 나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2026년에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1번님들의 꿈 혹은 깊은 무의식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용서의 날개를 펼쳐라.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카드들과 소름 돋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픈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용서는요, 그 사람들이 예뻐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용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1번님들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나 그 배신감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1번님들 자신을 그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돼요. 그 묵은 감정을 툭 털어버리고 더러워서 내가 피한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놓아줄 때 그제야 우리 1번님들이 자유로워지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라. 이건 우리 여러분이 그동안 겉으로 너무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진짜 싫어. 하는 그 진실. 그 속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똑바로 마주하라는 거죠. 내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내가 이걸 원했구나. 하고 내 마음의 진실을 똑바로 봐줄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치유와 성장은 무엇일까? 가면들이랑 창의성이 꽃피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가면 카드. 좀 전에 진실을 드러내라 라는 카드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 1번님들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유능한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유쾌한 나, 부모님 앞에 착한 나. 물론 사회생활에 가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1번님들은 가면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지경까지 오신 것 같아요. 2026년의 치유는 그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희망적인 건 그 가면을 벗었을 때 비로소 창의성이 꽃핀다 라고 카드는 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고 방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을 벗고 진짜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썼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에게 썼을 때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우리 1번님들만의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 열정, 그 창의력이 2026년에 폭발적으로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나를 표현하는 일, 그게 뭐든 2026년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답이죠. 우리 1번님들이 2026년에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판도라의 선물. 이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왔지만 마지막에 희망이 남았죠. 이건 우리 1번님들이 겪었던 그 최악의 상황, 그 시련 속에 희망이라는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엉망진창이었던 인간관계, 나를 좌절시켰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일어설 생각도 나만의 성을 지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즉, 우리 1번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이 역설적으로는 2026년의 터닝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실패로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느끼고 그녀는 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1번님들의 직감을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 아버지 아키타입이 이성적, 논리적, 계획적인 힘이라면 이 카드는 아주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는 누군가의 조언, 통계, 데이터보다 그냥 느낌이 좀 쎄한데 혹은 이건 그냥 이유 없이 끌리는데 하는 여러분의 첫 번째 직감을 1순위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스펙은 좋은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 싶으면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을 거슬러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터닝포인트의 핵심 행동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안전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요즘은 A가 대세야, 아니면 무조건 B로 가야 성공해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1번님들 직감이 아니 나는 C야 라고 말을 하면 과감하게 C를 선택하라는 거죠. 2026년에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절대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1번님들의 터닝포인트 여정에 꼭 맞는 동화 속 교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루미 카드, 일어서라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번님들은 오랫동안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무기력에 빠져서. 그리고 2026년 드디어 키스를 받고 깨어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키스는 멋진 왕자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합을 의미합니다. 아까 아버지의 이성적인 힘과 그녀는 안다의 직감적인 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가면 뒤에 나와 진짜 내가 만나는 거, 이 분리되었던 내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각성의 순간이 바로 우리 1번님들을 깨우는 키스입니다. 근데 깨어난다고 바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카드로 백조 왕자의 쐐기풀 카드가 나왔어요. 이 동화에서 공주는 저주에 걸린 오빠들을 구하기 위해서 쐐기풀을 맨손으로 뜯어서 옷을 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손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죠. 우리 1번님들의 2026년 터닝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길, 가면을 벗는 길은 분명히 아플 수가 있어요. 쐐기풀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하죠. 그 어려움을 단호하게 마주하라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고 묵묵히 쐐기풀 옷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 1번님들의 삶은 저주에서 풀려나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의 영혼이 전하는 최종 조언 한 장이에요. 자, 아니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님들에게는 일어서라고 했는데 왜 영혼의 조언은 노일까? 이 카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이 노는 우리 1번님들을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일과 사람들에게 노를 외치고,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줬던 그 인간관계에게 노를 외치고, 그리고 나를 억누르고 좌절시켰던 그 낡은 권위에게 노를 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척 애썼던 나의 가면에게 노를 외치는 2026년 1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무언가를 새로 더하는 것보다는 나를 갉아먹는 것들을 중단하고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용기 있는 노라는 한마디가 우리 1번님들을 잠에서 깨우는 키스가 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터닝포인트의 시기와 흐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1번님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2026년의 터닝포인트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짠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 1번님들이 2026년 내내 선택하고 수정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흐름을 거스르기로 마음먹고 노라고 말하고 나만의 성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이 2026년 내내 유연하게,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어날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1번님들은 마치 물처럼 막히면 돌아가고 길이 나면 흘러가면서 결국 내년이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리해서 우리 1번님들의 2026년은 정말 각성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아마 겉으로는 굉장히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하는 그런 외로움이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님들의 2026년 터닝포인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볼게요. 천상의 어머니 장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무조건적인 사랑, 치유, 자기 수용을 의미해요. 이건 싸우지 마라, 애쓰지 마라, 너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듬어줘라 라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밖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남들과 싸워서 이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2025년까지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 다그쳤을 수 있어요. 난 왜 이것밖에 못하지? 더 잘해야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하면서요. 혹은 타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인정을 스스로에게조차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그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거.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터닝포인트의 시작이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카드. 이건 성급한 돌진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뭔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어쩌면 좀 무모하게 밀어붙인 적 없으실까 하는데요. 이거다 싶어서 야심차게 기획안을 냈는데 상사한테 박살이 났거나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하고 뛰어든 부업이나 투자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고 멈춰버렸거나 혹은 이 사람이다 싶어서 앞뒤 안 가리고 마음을 표현하면서 돌진을 했는데 관계가 엎어졌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야근 철야를 불사하면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는데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난 모습. 그 활활 타던 열정이 한순간에 딱 꺾여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이건 실망스러운 소식, 감정적인 상처, 기대의 배신을 의미해요. 아까 그 성급한 돌진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대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실망으로 바뀐 거죠. 현실적으로는 믿었던 동료가 뒷담화를 했다거나 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거나 내가 정성껏 준비했던 제안이 이게 뭐냐는 식으로 까이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받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세 번째 카드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긍정적인 카드인데요. 이건 자수성가, 독립, 혼자서 이룬 풍요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우리 2번님들은 무너지지 않고 혼자서 꿋꿋하게 버텨내신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인생 혼자야.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란다. 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꽤 안정적인 기반, 나만의 영역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 혼자서도 잘하네, 능력 있다, 갓생 산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꽤 괜찮은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네 번째 카드로 페이지 오브 소드의 역방향이 뜹니다. 이건 불안감, 경계심, 의심,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2번님들의 속마음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당당하고 여유롭게 거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사람을 쉽게 못 믿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왜 저러지? 뭐 바라는 거 있나? 하고 의심부터 하고 내 속마음은 절대 털어놓지 못하고 누가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평화가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잔뜩 나를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게 우리 2번님들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가진 8개의 컵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9번째, 10번째 컵을 찾아서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역방향은 떠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 미련과 정체 그 자체입니다. 정리해서 보자면 겉으로는 성공한 싱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비즈니스맨이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정작 내가 정말로 떠나야 할 그 무언가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무언가는 뭘까?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람은 똥차인 거 아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는데 헤어져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의 가끔 잘해주는 모습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 회사는 비전이 없는 걸 아는데 여기선 더 배울 것도 없는데 그만둬야 하는데 하면서도 당장의 월급, 익숙함 때문에 붙어있는 직장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낡은 생각이나 무기력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겉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이 늪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2번님들이 처한 정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메시지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인 거예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그 떠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미련 많은 모습까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안아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님들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 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종말이랑 비전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극단적이고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 종말 카드는 우리 2번님들의 내면에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떠나지도 못하고 미련 때문에 질질 끌고 있었죠. 근데 2026년 우리 2번님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 낡은 관계, 그 낡은 직장, 낡은 나 자신에게 종말을 선언할 힘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문을 닫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도저로 싹 다 밀어버리고 리셋을 하는 에너지예요. 더 이상 미련 따위는 없다는 거죠. 물론 종말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카드로 비전이 나왔어요. 이건 낡은 것을 완벽하게 파괴한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맺을 거야 하는 아주 선명한 청사진이죠. 즉 2026년 2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그 지긋지긋한 미련을 완벽하게 끝장내고 2번님들만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2번님들의 꿈 혹은 깊은 무의식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상호성의 뿌리를 가꿔라. 가치 있음의 날개를 펼쳐라. 이것도 앞의 카드들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상호성을 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고받는 거죠. 아까 여러분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차라리 혼자가 편해 하고 혼자를 택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2번님들의 영혼은 그리고 그 깊은 무의식은 사실 건강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나만 주기만 하거나 나만 받기만 하는 그런 불공평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교환하는 그런 관계요. 근데 왜 그걸 못했느냐? 두 번째 카드가 그 답을 주는데 스스로 우리 2번님들 스스로 나는 그런 상호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난 혼자야. 이런 낮은 자기 가치 때문에 그 똥차 같은 관계, 그 비전 없는 직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26년 여러분의 무의식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해. 너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자기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처음에 나왔던 우리 2번님들의 2026년 주제, 자기 사랑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2번님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치유와 성장은 무엇일까? 다음 카드로 한번 볼게요. 지혜의 진주와 달빛의 성찰이 나왔어요.
지혜의 진주 카드는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조개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 그 날카로운 모래알의 고통을 조개가 감싸고 또 감싸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진주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이번님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상처, 그 실패가 바로 모래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의 치유는 그 고통을 실패, 트라우마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지혜의 진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 그 일 덕분에 내가 이만큼 강해지고 이제는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됐지 하고요. 그 실패는 자산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달빛의 성찰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달빛은 햇빛처럼 모든 걸 환히 드러내진 않죠. 은은하게 내 내면, 내 어두운 그림자까지 비춰주죠. 그래서 2026년에는 바쁘게 밖으로 돌지 말고 조용한 밤에 혼자 일기를 쓰든 명상을 하든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왜 이 관계를 떠나지 못할까? 나는 왜 나를 가치 없다고 여길까? 그 답을 고요하게 찾다 보면 지혜의 진주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2026년 우리 이번님들의 행동 지침 3가지예요. 첫 번째, 회복하고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 판단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드럽게 다정한 손길. 이 3장의 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도 싸워라, 쟁취해라, 밀어붙여라 이런 카드는 단 한 장도 없어요. 오히려 2026년 우리 이번님들의 행동 지침 1순위는 멈추고 쉬고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달렸어요. 에너지가 다 방전돼서 번아웃 직전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함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도 그냥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로 나를 채우는 거. 2026년에는 쉬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번님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왜 아직도 이걸 못 떠나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 판단을 멈출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첫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나아가서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말 다정해지셔야 돼요.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힘들면 힘들구나, 좀 쉬자 하고 다독여주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이 혹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 이번님들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 다정한 손길이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의 터닝포인트는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휴식과 자기 수용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님들의 이 여정에 꼭 맞는 동화 속 교훈 2가지를 한번 볼게요. 인어공주, 그 중에서도 늪 그리고 문턱 카드가 나왔어요. 인어공주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버리고 무트로 나왔지만 결국 사랑을 잃고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죠. 우리 이번님들 혹시 과거의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버리고 희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지금 이번님들은 인어공주가 무태도 바다에도 속하지 못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떠나지도 머무르지도 못하는 그 문턱에 걸려있는 거예요. 질척거리고 한 발짝도 떼기 힘든 늪이죠. 하지만 이 늪은 끝이 아니에요. 문턱이 있잖아요.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까? 두 번째 카드로 백조왕자의 백조 카드가 나왔어요. 백조는 완전한 변신과 창조적인 영감을 상징해요. 즉 우리 이번님들은 2026년에
이 질척거리는 늪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백조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이건 아까 아키타입의 카드, 종말과 비전과도 완벽하게 일치를 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늪을 지나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하는 거. 이게 우리 이번님들의 2026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우리 이번님들의 영혼이 전하는 최종 조언이에요. 삶과 춤춰라.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정체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우리 이번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에요. 삶과 춤을 추라는 건 삶과 싸우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늪에 빠져 있지? 왜 나는 못 떠나지?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 늪에 더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떠나지 못하는 상황, 이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리듬에 한번 몸을 맡겨보라는 거죠. 그래, 나 지금 좀 머물러 있을게. 나 좀 쉴게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성찰만 하고 있으면 우울해질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산책을 하든지 여러분의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바뀌면 멈춰있던 상황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터닝 포인트의 시기와 흐름에 대한 조언. 새로운 연애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건 놀라운데요. 우리 이번님들의 터닝 포인트는 정말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무의식에서 상호성과 가치를 외치고 행동 지침으로 판단을 멈추고 사랑하라라고 하더니 마지막 카드에서 새로운 연애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2026년에 우리 이번님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통과하고 스스로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보상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천칭자리 신월로 나왔죠, 카드가. 이 천칭자리는 균형, 파트너십, 1대1 관계, 바로 상호성의 별자리죠. 우리 이번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나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하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신월처럼 새롭게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연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번님들의 2026년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리셋되고 나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 이번님들의 2026년은 전쟁이 아니라 휴전의 해, 그리고 치유의 해로 보여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고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 내면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그냥 매일 복사 붙여넣기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는 어떤 목적의식에 대한 갈증 혹은 공허함이 굉장히 큰 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번님들의 2026년 그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님들의 2026년 터닝포인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2026년 여러분을 이끌어갈 주제의 카드죠. 목적을 향한 열정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3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그냥 돈을 좀 더 버는 것,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의식, 즉 소명을 찾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이 나이엔 이게 안정적이니까 라든지 부모님 기대에 맞춰야 하니까 하는 등 먹고 살려고 하는 이유로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싶은, 이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3번님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열정이자 이유가 될 겁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토록 거창한 소명 카드가 나왔을까? 자, 다음 카드로 우리 3번님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 흐름을 아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권태로움과 무기력증의 끝을 의미해요. 정방향일 때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군가 컵을 건네줘도 됐어, 귀찮아, 다 싫어 하고 고개를 돌리는 아주 심드렁하고 무기력한 상태거든요. 현타가 온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 다니면 뭐해, 영혼이 없는데, 결혼하면 뭐해,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의욕을 잃은 상태.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우리 3번님들이 2025년 혹은 그 이전까지 이런 현타, 권태기,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 있다가 드디어 2026년부터는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시간만 죽이고 살 순 없지 하고 드디어 고개를 들고 일어설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두 번째 카드가 가슴에 칼이 3개 박혀 있어요. 이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배신, 상실을 의미하는 타로에서 가장 아픈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번님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3번님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정말 믿었던 동료가 내 성과를 가로채고 뒤에서 나를 모함했다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에게 처참하게 환승 이별을 당했다거나, 혹은 가족이나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돈을 떼이거나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던 시험이나 사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거나, 이런 상처가 너무 아파서 우리 3번님들의 마음문이 닫혀버렸고 세상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세 번째 카드. 이건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에요. 카드를 보시면 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눈까지 가려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칼들은 나를 찌르지 않고 발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걸어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야, 난 재능이 없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즉 우리 3번님들은 과거의 그 끔찍한 상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 상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거야 하는 자기 제한적인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뭘 하고 걷어차버리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카드 보세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월드 카드는 완벽한 완성, 한 사이클의 종결, 그리고 졸업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3번님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처와 스스로를 가뒀던 그 생각의 감옥과 모든 것을 귀찮아했던 그 무기력의 시대가 2026년에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고 3번님들은 그 졸업장을 들고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건 우리 3번님들이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갖게 된 부작용 혹은 낡은 습관일 수 있어요. 이 카드의 정방향은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여성이지만 그 역방향은 그게 과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감정을 닫아버리고 극단적인 이성으로만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누가 조금만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도 지금 나 공격하는 거예요? 하고 과하게 나를 세우고 방어를 한다거나, 모든 걸 너무 비꼬아서 보거나, 감정적인 교류는 아예 차단을 하고, 그래서 팩트가 뭔데?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가? 하고 따지는 모습. 혹은 너무 차가워져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얼음 여왕처럼 돼버린 거죠. 자, 정리해서 우리 3번님들은 과거의 끔찍한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난 안 돼 라는 감옥에 가뒀고, 그 결과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2026년 이 모든 지긋지긋한 사이클이 월드카드로 완벽하게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끝에서 우리 3번님들은 비로소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열정과 소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종결을 맞이하면서 우리 3번님들이 사용할 내면의 힘, 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자, 눈물 카드랑 어머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조합은 정말 우리 3번님들의 치유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눈물 카드. 이건 우리 3번님들이 2026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3번님들 우세요. 그 칼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동안 안 아픈 척, 강한 척, 난 괜찮아,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하느라고 꾹꾹 눌러왔던 그 슬픔, 그 억울함, 그 분노를 이제는 눈물로 다 쏟아내야 돼요.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곪아서 월드카드로 졸업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 챕터까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의 터닝포인트는 혼자 방에서 슬픈 영화를 보면서라도 억지로라도 시원하게 울어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울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어머니 카드. 이건 우리 3번님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엄마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상처받고 감옥에 갇혀서 방치되었던 내 안의 어린아이를 이제는 우리 3번님들이 직접 어머니가 돼서 보살펴야 됩니다. 그동안 아팠구나. 괜찮아. 울어도 돼.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는 거죠. 우리 3번님들은 나의 소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3번님들의 꿈 혹은 깊은 무의식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볼게요. 아기새를 보호하라. 그리고 그것이 불타게 두어라. 이것도 방금 아키타입의 카드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죠. 아기새를 보호하라. 이 아기새는 뭘까? 바로 우리 3번님들의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이에요. 2026년에 우리 3번님들이 발견할 그 소명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새 같을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든 아니면 처음 보는 시나리오 한 줄이든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 개설이든 처음에는 너무 연약하죠. 주변에서 야 그거 되겠어? 그거에서 돈 벌겠어? 하고 툭 한마디 던지면 바로 상처받고 죽어버릴 것처럼 연약해요. 하지만 3번님들의 무의식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아기새를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타게 두어라. 뭘 불태워야 되냐? 바로 우리 3번님들을 가뒀던 그 낡은 감옥, 그 끔찍했던 상처들의 기억이에요. 눈물로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예 그 과거를 싹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상처 줬던 인간을 SNS 찾아보지 말고 그때 썼던 일기장은 버리든 태우든 완벽하게 정화를 하라는 거죠. 더 이상 그 과거의 죄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야 그 죄 위에서 새로운 아기새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3번님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치유와 성장은 무엇일까? 자, 엉킨 생각들과 기반, 토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3번님들이 그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3번님들 자신의 엉킨 생각 때문이었어요. 난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 난 또 상처받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의 치유는 이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까? 두 번째 카드로 기반이 나왔죠. 싹 다 불태웠으니까 이제 새로운 집을 지을 기초공사를 해야죠. 이 기반은 우리 3번님들의 새로운 생각체계, 새로운 루틴, 새로운 신념이에요. 그동안 난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면 2026년부터는 난 될 수 있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소명을 이룰 자격이 있다. 이런 새로운 기반을 의식적으로 다져야 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10번 외치기.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기. 그리고 내 소명을 위한 자격증 공부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만 3번님들의 소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에 우리 3번님들이 행동해야 할 지침 3가지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것도 당신을 원한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라. 그리고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카드는 소명을 향한 완벽한 가드라인 카드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 당신이 원하는 그것도 당신을 원한다. 이건 우리 3번님들이 2026년에 발견할 그 소명, 그 열정은 3번님들만 일방적으로 원하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 소명 자체도 우리 3번님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착각이면 어떡하지? 나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우주가 쌍방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까 아기 새를 보호하라 랑 같은 말이죠.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라. 이거는 3번님들이 찾은 그 소명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주변에서 그거 말고 그냥 안정적인데 시집이나 가라, 장가나 가라, 아니면 그거에서 돈 벌겠냐 라는 식으로 흔들 겁니다. 그때 우리 3번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니요, 이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선언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카드가 나왔는데 소명을 찾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기초공사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소명이라고 해서 당장 퇴사, 당장 유학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첫걸음을 떼세요. 만약 여러분의 소명이 글쓰기라면 그냥 오늘 노트 한 권 사는 것, 퇴근하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는 것, 그게 한 걸음이에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 3번님들의 새로운 월드를, 새로운 세상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3번님들의 이 여정에 꼭 맞는 동화 속 교훈 한번 볼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물레, 운명의 실, 그리고 신데렐라의 누더기와 재, 그리고 부당함. 이건 정말 우리 3번님들의 얘기예요. 먼저 신데렐라, 그 중에서도 누더기와 재, 부당함. 이건 우리 3번님들은 그동안 스스로 제투성이의 신데렐라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왜 나만 맨날 굳은 일을 다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지? 왜 나만 이 잿더미 속에 갇혀있지? 그 억울함과 부당함이 3번님들을 짓눌러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카드, 잠자는 숲속의 공주 물레가 나왔죠. 물레는 운명의 실을 잡는 도구예요. 이건 숙명, 운명을 뜻합니다. 우리 3번님들이 겪었던 그 상처, 그 억울함은 어쩌면 우리 3번님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리고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운명의 물레바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2026년 3번님들은 그 저주 같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모든 터닝 포인트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 3번님들이 겪어야만 했던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여정에 대해 우리 3번님들의 영혼이 전하는 최종 조언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하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고 있나요? 진짜 딱딱 맞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3번님들의 주제가 목적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부름에 응답하라 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3번님들의 2026년 터닝 포인트는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의 영혼이, 3번님들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이제 제투성이로 사는 건 그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 너의 소명을 따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2026년 여러분은 그 부름에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 500번은 영혼 없는 일과 월 200을 벌어도 가슴 뛰는 일 사이에서 2026년은 후자를 택하라는 부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터닝 포인트의 시기와 흐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강력한 변화를 예상하라. 신월일시, 계기일식이 나왔습니다. 3번님들의 2026년은 그냥 조금 변하는 해가 아니에요. 이클립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클립스는 운명적이고 갑작스럽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해요. 거기다가 신월까지 붙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이건 3번님들이 좀 더 있다가 할까? 한 걸음 떼기 무서운데 하고 미적거릴 틈도 없이 우주가 우리 3번님들의 낡은 삶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새로운 소명의 문을 강제로 활짝 열어버리는 듯한 강력한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그만둘까 말까 망설이던 회사가 갑자기 망한다거나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갑자기 발령이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2026년 3번님들은 마치 일식이 일어나듯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강력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3번님들의 2026년은 그야말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명적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아마 2025년이 끝나갈 무렵 정말 번아웃, 소진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뭐지? 다 부질없다. 라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님들의 2026년 그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터닝포인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2026년 여러분을 이끌어갈 주제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별의 어머니 아라키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우주적 돌봄, 거대한 운명, 새로운 시작의 잉태를 의미해요. 별의 어머니는 4번님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힘이 우리 4번님들을 돌보고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4번님들의 터닝포인트는 내 머리나 의지로 아등바등해서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혹은 거대한 운명이 우리 4번님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금의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는 차원의 변화입니다. 즉, 2025년까지의 삶이 사막처럼 삭막하고 메마르고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4번님들의 진짜 생명수, 새로운 운명을 발견하는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4번님들이 불타는 집안에 갇혀 있는데 별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 거기서 뭐해? 그만하고 나와 하고 우리 4번님들의 멱살을 잡고 그 지옥에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4번님들이 어떤 상황이길래 우주가 직접 나선 걸까? 자, 다음 카드로 우리 4번님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제가 카드를 미리 뽑아왔잖아요. 근데 흔한 일이 아닌데 카드가 전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우리 4번님들이 2025년까지 겪어온 이 상황이 2026년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완전히 끝장난다. 붕괴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자, 첫 번째 카드. 이 카드의 정방향은 휴식, 멈춤이에요. 근데 역방향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상태, 혹은 강제로 휴식을 끝내고 움직여야 하는 상태예요. 이게 딱 우리 4번님들의 번아웃 상태입니다. 휴가를 내도 마음이 불안해서 노트북을 챙겨 간다거나 퇴근해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날아오고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2시에 맞다, 내일 그 보고서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요. 뇌가 단 1초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이 쉬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뭔가 마음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극심한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건 감정적인 실망, 깨져버린 환상, 그리고 진심이 거절당함을 의미해요. 우리 4번님들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날 좋아해주겠지. 이 프로젝트 내가 밤새서 성공시키면 상사가 날 인정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 혹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듯한 감정적인 배신이었던 거죠. 나만 진심이었네, 나만 바보 됐네 하는 그 차가운 실망감이 우리 4번님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건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해 하는 책임감과
부담의 끝판왕 카드예요.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무거워서 짊어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든 우리 사번님들은 2025년까지 K 장녀처럼, 팀장처럼, 가장처럼 나 아니면 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이거 안 챙기면 엉망이 될까봐 하면서 마치 10톤짜리 짐을 혼자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2026년에는 그걸 못해, 나도 몰라 하고 놔버리거나 혹은 버티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이 교환 카드는 전통, 조직, 시스템, 규율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역방향은 이 답답한 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번님들의 짐의 정체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여자는 혹은 남자는 원래 이래야 돼, 선배가 까라면 까야지, 이런 식으로 낡고 꽉 막힌 시스템, 그 꼰대 같은 문화에 우리 사번님들이 더 이상 순응하지 않고 이게 꼭 정답인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하고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건 지적인 폭군, 독설, 가스라이팅, 비논리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혹시 사번님들의 주변에 내 말이 다 맞아, 네가 뭘 알아, 너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우리 사번님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던 그 사람이 없었을까요? 직장의 꼰대 상사, 가부장적인 아버지, 혹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연인일 수가 있어요. 아주 차갑고 비판적인 말로 우리 사번님들을 짓눌렀던 그 에너지입니다. 자, 정리해서 우리 사번님들의 2025년까지의 모습은 낡은 시스템과 독설적인 권위 아래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번아웃 상태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어가면서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기 직전이거나 이미 쓰러진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2026년은 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해입니다. 별의 어머니가 너 거기서 뭐해? 그만하고 나와 하고 우리 사번님들의 멱살을 잡고 그 지옥에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붕괴가 바로 2026년 사번님들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붕괴 속에서 우리 사번님들이 사용할 내면의 힘, 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거울이랑 별에서 온 존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는 맨 처음 카드, 별의 어머니와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먼저 거울. 이 붕괴 속에서 우리 사번님들은 드디어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낡은 시스템과 독설가가 씌워놓은 가짜 거울, 왜곡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난 부족해, 난 잘못됐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돼 하고요. 하지만 2026년 우리 사번님들은 그 거울을 깨부수고 진짜 거울을 봅니다. 난 누구지? 내가 왜 저런 취급을 당하고 살았지?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거였네. 그 진실을 마주하는 힘, 그 객관적인 눈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뭘 볼까? 바로 별에서 온 존재를 봅니다. 이 카드는 우리 사번님들의 영혼이 이 땅의 낡은 규율에 속한 평범한 부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먼 별에서 온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바로 별의 어머니의 자녀답죠. 나는 이 닭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 자각이 우리 사번님들을 붕괴해서 건져 올릴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번님들의 꿈 혹은 깊은 무의식이 뭐라고 속삭이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당신의 생각을 변형시켜라. 그리고 추락하고 실패하라. 그리고 날아오르라.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죠. 무의식이 말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의 그 붕괴, 그 번아웃, 그 실패, 그건 망한 게 아니라 날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추락하지 않으면 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죠. 번지점프를 하려면 일단 그 발판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사번님들은 지금 딱 그 상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번님들이 1순위로 해야 할 것은 생각을 변형시켜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엉킨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붕괴는 나를 날게 할 기회야. 나는 별에서 온 존재야.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2026년의 터닝포인트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원님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치유와 성장은 무엇일까? 자, 거미 여인과 자신감이 나왔어요. 거미 여인은 창조자, 운명을 엮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번님들은 남이 쳐놓은 낡은 거미줄에 걸려서 허우적댔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그 낡은 줄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사번님들만의 새로운 거미줄, 즉 새로운 세계를 엮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거미줄을 엮는 건 거미가 하죠. 하지만 거미는 하루 만에 집을 짓지 않아요. 아주 인내심 있게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면서 엮어갑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그 창조의 시작이에요. 붕괴된 잿더미 위에서 나만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가 뭐냐? 자신감입니다. 주변의 그 독설가들이 우리 사번님들의 자신감을 다 갉아먹었죠.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네가 뭘 알아? 하면서요. 하지만 2026년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다시 채워넣는 거예요. 나는 별에서 왔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내 운명을 엮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우리 2026년의 가장 큰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026년에 우리 사번님들의 행동 지침 3가지예요. 그것을 형태로 가져오라. 과정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 머리를 넘어서 심장이 뛴다. 이 3장의 카드가 완벽한 가이드예요. 첫 번째, 그것을 형태로 가져오라. 이거는 우리 사번님들이 별에서 온 존재로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내 운명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나 영감을 더 이상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26년에는 현실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유튜브 해볼까? 블로그 해볼까? 사업 해볼까? 그렇게 생각만 몇 년을 했으면 2026년에는 그냥 채널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을 할까 고민만 했으면 잡코리아에 이력서라도 등록을 하는 거죠. 글을 써볼까 생각을 했었으면 브런치 계정이라도 파는 겁니다. 이게 형태로 가져오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2번째 카드로 과정을 믿어라. 거미줄을 엮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우리 사번님들의 2026년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붕괴를 겪고 이제 막 첫 삽을 뜨는 건데요.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지? 이게 맞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별의 어머니가 우리 사번님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 과정 자체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머리를 넘어서 심장이 뛴다. 이건 주변의 독설가, 낡은 논리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예요. 그동안 우리 사번님들은 머리로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인정받아. 이게 논리적이야. 이게 효율적이야. 하지만 2026년에는 심장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도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 남들은 다 비웃어도 내 가슴이 이거야 하고 속삭이는 일. 그 심장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자, 그러면 사번님들의 이 여정과 꼭 맞는 동화 속 교훈 2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라푼젤의 치유의 눈물, 카타르시스적 해방 카드가 나왔고, 빨간 망토의 용기의 시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들도 우리 사번님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라푼젤은 탑에 갇혀 살았죠. 우리 사번님들도 그 낡은 시스템, 그 억압적인 관계라는 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026년 우리 사번님들은 그 탑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치유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갇혀 살았던 게 억울해서, 상처받았던 게 서러워서 펑펑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어야 우리 사번님들이 치유가 될 거예요. 울음을 참지 마세요. 그리고 빨간 망토. 빨간 망토는 순진하게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늑대였죠. 우리 사번님들도 2026년에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나를 아끼는 척 했던 그 시스템과 그런 사람이 사실은 내 에너지를 빨아먹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늑대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그 늑대의 실체를 직시하고
더 이상 속지 않는 용기를 시험받는 해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여정에 대해 우리 사번님들의 영혼이 전하는 최종 조언이에요. 깊은 채우기 카드가 나왔어요. 물러나라, 쉬어라, 보살핌을 받아라. 아까 매지컬 첫 번째 카드로 검 4번 역방향이 나왔죠.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근데 영혼의 조언이 정반대로 제발 좀 쉬어라, 깊게 쉬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의 터닝포인트는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제대로 쉬는 겁니다. 그 낡은 시스템에서 물러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고, 그리고 별의 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으세요. 우리 사번님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배터리가 0%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방전된 배터리부터 깊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의 상반기는 진짜 퇴사, 휴직, 잠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좋은 호텔에 가서 스파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쉼 자체가 우리 사번님들의 가장 중요하고 급진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터닝 포인트의 시기와 흐름에 대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부정성을 놓아줄 시간이다. 정갈자리 보름달이 나왔어요. 카드가 말하기를 우리 사번님들을 중독시켰던 그 모든 부정성, 주변 사람들의 독설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상처와 미련 같은 거, 이 모든 걸 2026년에 완전히 끝내고 놓아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싹 다 방생해버리고 깊은 쉼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심장이 시키는 나만의 운명을 엮어가는 거. 이게 우리 사번님들의 2026년의 터닝포인트예요. 2026년은 우리 사번님들의 그야말로 대수술의 해예요. 낡고 썩어버린 모든 것들 다 도려내고 깊은 쉼을 통해서 회복하는 해. 그리고 우리 사번님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날아오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